안녕하세요. 허영누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 피해 최소화시키는 법, 누수 탐지하기 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 전체 누수가 아닌 그 누수 피해 일부분이에요. 그 샘플, 그러니까 작업했던 걸 먼저 한번 보시고 다른 이야기 같이 이어갈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어떻게 전화 오셨냐면요. 물보충 에러가 뜬대요. 보일러이셨고요. 보일러에 물보충 에러가 뜬다는 거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일러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보일러에는 이상이 없고 배관에 이상이 있을 거다.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한번 수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가서 봤더니 난방배관에서 누수 검사 결과 난방배관에서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누수 탐지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찍어놓은데 여기가 대략적인 누수 지점입니다. 누수 지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대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침대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를 걷었어요. 침대 매트만 있었죠. 매트만. 근데 매트를 걷기 전에는 여기 물기가 보이지 않아서 이쪽에 아닌 줄 알았는데 침대 매트를 걷어 보니까 이쪽에 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근처다. 여기 아니면 여기. 요 바운드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이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난방 배관은 두 가지 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배기에 나와서 각 방으로 들어가는 엑셀 배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일러에서 분배기로 가는 메인 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분배기는 두 개 있죠. 공급하고 환수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쪽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공급 이게 환수. 그 다음에 분배기는 엑셀 배관은 뭐죠? 각 방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이쪽 뒤로 가는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엑셀 배관에 이제 주로 엑셀을 쓰는데요. 여기는 PPC 배관이었습니다. 노란색 배관이 PPC 배관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 그 분배기를 떠나서 이쪽 깔린 쪽에서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지하고 제가 들었던 대로 계속 찾아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보일러에서 바로 나온 배관이 요 바로 방바닥을 데피는 엑셀 배관, 요거 엑셀 배관이라고 할게요. 이 엑셀 배관보다 더 깊이 묻어 있어요. 얘가. 근데 까고 봤더니 요놈 쪽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요놈 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각방으로 가는 엑셀 배관에서 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메인 배관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거 밑에 집에 피해는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밑에 집에. 그러니까 물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고 나서 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엑셀 배관. 근데 얘는 PPC 배관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 배관.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얘는 보일러에서 분배기로 가는 배관이에요. 보일러에서 분배기로 가는 배관. 요 놈이 문제가 됐던 거죠. 영상 잠깐 보실게요. 뭐 먼저 올라오는 거 찾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터졌어요. 근데 여기 있죠. 보온재로 쏴져 있습니다.
보온재로. 여기 물이 그렇게 많이 흥건하게 있진 않았어요. 흥건하게 있진 않았어요. 보온재로 싸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쭉 가고 여기 조금씩 조금씩 흘리다 보니까 밑에 집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물 마셨어. 2개 찍었는데요. 잠시만요. 요거 스톱. 예. 이게 메인, 요게 위에.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요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얘가 더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온재로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밑에 층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러에는 공급이 있고 환수가 있어요. 그죠? 공급하고 환수가 있는데요. 얘 난방배관 안에는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이제 펌프가 있어요. 순환 펌프가 돌려면 난방 온도를 올리셔야 순환 펌프가 돌아요. 그러면 삐져나옵니다. 물이. 수압이 생기니까. 근데 그 보일러 물보충 에러가 뜨면 1차적으로 날씨가 추워도 보일러를 난방을 가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이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질 않아요. 가지고 찔끔찔끔 흘러나올 수는 있지만 뿜어져 나오지. 그러니까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지, 펌프가 회전을 해야 수압이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터졌다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데 순환 펌프가 순환을 하지 않는다면 수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이 젖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밑에 층 천장에 내려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부충 에러가 안 뜨는 경우에도 이제 그 밑에 층 천장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누수 탐지사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난방이고 여기 냉수, 온수 이렇게 있다면요. 주로 검사를 해가는 게 요거하고 요놈이에요. 근데 누수 탐지사가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난방을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물보충 에러 떴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물보충 에러 뜨는 보일러가 있고 뜨지 않는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마다 다 틀려요. 근데 뜨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오는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뜨지 않는 보일러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근데 그럴 경우에는 못 찾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이 왔고 두 명이 왔어 갔어요. 근데 검사했는데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보일러를 난방 쪽을 꺼보세요. 난방 쪽을 꺼서 며칠 지나고 봐서 마르면 난방 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랬을 때 누수 탐지사가 와서 이야기하면 물보충 에러는 뜨지 않지만 난방을 돌리지 않으면 밑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요거 검사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보일러들이 물보충 에러를 잘 안 띄워줘요.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 안 띄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 때 다 검사를 합니다. 냉수, 온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온수 배관에서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검사할 게 없죠. 온수 배관에서 터졌으니까. 근데 냉수하고 온수하고 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난방 검사를 꼭 합니다.
그래서 난방에서 그렇게 해서 찾은 경우가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해도 주기적으로 물은 내려오는데 뭐 누수 탐지사가 왔다 가도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보셔도 돼요. 난방 난방을 아예 안 하고 며칠간 지켜봐서 누수가 잦아든다면 밑에 피해가 이제 잦아든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난방 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었고요. 난방 배관은 누수 탐지사가 하기 되게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좀 어찌 보면 공정이 좀 많습니다. 온수 배관, 냉수 배관보다는. 그래서 난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한 1, 20% 정도는 나옵니다. 10집 가면 한두 집은 난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샜는데 안 나온다,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듯 물론 이제 이렇게 보온재로 싸져 있으면 안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부충 에러가 뜨긴 해도 그죠?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요. 밑에 집에 피해를 주면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